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의 이번 주 3주차죠. 그 선물 옵션 프레임 활용 부분입니다. 전주하고 전전주는 주로 이제 그 개괄적인, 첫 번째 주는 이제 주로 개괄적인 내용이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실전 활용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찬가지로 또 이 다른 부분에서 실전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매매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실전으로 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시작 전부터 시작하고 나서 중간 그리고 이 마지막 청산까지 요 과정까지 이 순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레임 활용 부분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부분은요. 자, 시가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시가 부분은 이 모든 정보를 시가에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하신 분들이 많이 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장이 시작한 이후에 크게 뭐 변동을 주는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흔히 속칭 말하는 메이저들이겠죠. 세력. 걔네들은 시가에서 이미 판을 다 끝내놓습니다. 다. 지들끼리 다 열어놓고,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시가를 열어놓고 우리한테 툭 던져주는 거죠.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가는 어디에서 생길까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서 아무 데나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시 야간장도 마찬가지로 이 개연성을 가지고 서로 주간장하고 같이 물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시가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점검을 하시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일단 오늘장부터 중요 이 포인트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냥 두 번째는 그 옵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 상대성을 가지는 옵션 자체의 수치가 계속적으로 나온 수치가 또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수치가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보를 매매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 전에 오늘 고점은 어디까지 갈 것이고 오늘 저점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놓고 우리가 이 매매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P, 기준가겠죠. 코어 프라이스와 세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이 제동권에는 이제 많이 좀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CP 부분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단순하게, 뭐 순진하게 보시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레벨업을 하셔서 좀 다양하게 매매에 활용하시는 법을 이제는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보통 쫓아가는 매매 하시죠. 이른바 흔히 이제 쓰는 표현으로 이 추세 추종 매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추세 추종 매매보단 노리는 자리를 기다리고 그쪽에 그 자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한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시가 부분에 숨겨진 의미와 기타 등등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이 CP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CP 부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공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하신 분들은 감을 좀 잡으셨겠습니다만, 만기일 다음날 콜의 저가와 풋의 저가입니다. 왜 뭐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만기일 다음날이냐? 사실은 모든 날의 저가와 이 콜과 풋의 저가가 다 괜찮습니다.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앞서서 지금 이제 3월물까지 나와 있죠. 옵션이 현재.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만 현재 옵션이 3월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이 사실상 이 본장에 돌아갈 때 과연 지금 돌고 있는 그 수치를 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4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죠. 뭐 300만, 200만 원짜리도 막 있고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막상 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쓰는 그때 현시에서 돌아가는 콜의 저가와 풋의 저가는 사용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걸 잡을 거냐? 그렇다고 오늘 거 어제 전저를 잡자니 어제 전저 전고를 잡자니 너무 많이 프리미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상당히 유력한 정보긴 합니다. 이 전저와 전고 상당히 유력한 정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콜과 풋은 너무 이 균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 짝짝짝짝짝 이 균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에 활용하시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사실 이거는 한국 통계는 아닙니다. 한국 통계는 아니고 미국 쪽에서의 달러 옵션입니다. 사실은 그 외환 선물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켰으니 FX 마진하고 이 S&P 500 그쪽에서의 이 거의 비등하게 맞아 들어가는 케이스가 바로 만기일 다음 날 첫날에 콜과 풋의 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야간장은요? 야간장은 바로 만기일 끝나고 바로 먼저 뭐가 먼저 시작하나요? 야간장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야간장은 만기일 끝나고 바로 시작했었을 때 그날 새벽이겠죠. 그날 새벽에 저가를 사용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사실상 조금 이 투박하게라고 하죠. 조금 개괄적으로 보면 이 주간장에 이 첫날의 저가, 콜의 저가와 풋의 저가를 모두 야간장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부정확함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간장 따로의 이러한 그 CP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이 학습량이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갔습니다. 지금 할 게 조금 많아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매매 전략에 올려드린 글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3.3,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4.15였습니다. 4.15. 자, 3.3과 4.15를 딱 찍었습니다. 봤더니 그 같은 행사가에,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알고 계시는 등가라고 하죠. 같은 행사가에 알고 있는 제가 흔히 말씀드렸던 콜 CP, 풋 CP가 아니에요. 콜 기준가, 풋 기준가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왜 3.3과 4.1을 찍었을까요? 그죠? 자, 이제 조금 공부량이 되셔서 조금 이제 넓혀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부분의 CP까지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CP 프레임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입니다. 오늘도 맞고 어제도 맞고 한 달 전도 맞고 내일도 그래야 맞을 겁니다. 자, 3.3입니다. 오늘 뭐가 3.3 고점을 찍었나요? 지금 보시는 대로 콜 255가 3.3을 찍습니다. 고점에서 오늘 얘는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사실은 어제 알았다라기보다는요, 오늘 프레임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프레임을 이 선물 옵션에 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프레임을 잡을 때 요거 큐브는 제가 미리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미리 그려놓은 것이고, 자, 오늘 나온 숫자 3.3하고 4.15였습니다. 먼저 3.3. 자, 얘겠죠. 얘가 고점을 아마도 여기서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의 프레임 얼마? 오늘 진폭이 얼마였습니까? 2.2였습니다. 선물. 그쵸? 요게 하나의 프레임이죠. 그 다음 얘를 만약에 뚫었다 하다 보면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신뢰를 많이 하시는 뉴스에서 뭐가 막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얘가 어디까지 뚫는다? 3.7까지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얘 3.7은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가 아마도 제 생각엔 아마도 여기 255가 나와 있죠. 255가 아니고 아마도 257?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콜, 풋 서로 이 교차로 이 3.3을 이제 맞춰서 끼어 올라가지만 아마도 얘나 얘로 서로 맞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왜 2점이죠? 왜 2점일까요? 왜 2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눈여겨 보셔야 할 게 바로 이 2.5입니다. 2.5. 2.5. 이거를 모르면요. 옵션 매매를 못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시면. 첫 번째, 그렇죠. 행사가는 2.5 단위로 잘려져 있습니다. 왜 2.5야? 오늘 이 2.5가 중요한 역할을 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이 일단 2.1을 맞춰놨습니다. 그럼 왜 2.2죠?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의 그 이항분포랑 그 피보나치 수열을 보시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보시다는 건 아니고 이 숫자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옵션 행사가가 2.5가 나온 이유는 바로 2.5, 이 옵션의 중요한 수치가 바로 2.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로 맞춰진 이유는 옵션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CP, 이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위까지 딱 쳤었을 때가 2.2에서 2.3 정도 됩니다. 2.5까지는 거의 안 가고요. 그 다음이 곱하기 2니까 4.4겠네요. 그죠? 근데 이마저도 4.4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 왜 안 갈까요? 프리미엄이 빠지니까. 그래서 3.7에서 3.9 정도까지 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점프를 해서 넘어갈 때. 그럼 대충 감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2점에 뚫고 만약에 갔다 싶으면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7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3 찍을 때까지. 찾아야죠. 그러면 옵션 3.3을 빨리. 만약에 콜이 예를 들어서 2.9, 뭐 한 3. 뭐 이 진폭을 3.1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2.7 정도 해서 그냥 얼렁얼렁 하고 있다면 3.3 이하까지 올라간다 가정을 하고 고점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매수 포지션이면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포지션이 없으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고점 다 와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많이는 먹지는 못합니다만 장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왔죠. 2.5. 오늘 풋 2.5가 하나 갔습니다. 그죠? 풋이 갔다. 풋이 갔으면 매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풋 2.5 한번 가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자, 옵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치가 바로 2.5라는 거죠. 요 간격, 그리고 이 선물 프레임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숫자로 철저하게 작전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3 뭐였다? 진폭을 2.1 똑같이 맞춰주면서 3.3이 콜 255에서 찍었습니다. 왜 3.3 받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CP들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 그 누누이 그 제가 올려드렸던 매매 전략에는 항상 그 수치가 똑같이 나옵니다. 뭐 3.3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CP의 수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얘네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허황되게 잃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옵션이 보시는 콜과 풋이 각각 어디를 찍고 있는지 그거 보시고 선물 매매하셔도 되고요. 직접 그 옵션을 매도를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셨던 매매 방식이 과연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엔 오늘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럼 4.1은 어디서 나왔니? 자, 이 부분은요, 아까 넘어갔던 시가와 풋 CP, 시가와 이제 이 CP 프레임, 요거로 같이 가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이요. 이제 풋 255입니다. 풋 255. 3.95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원래 얼마였죠? 4.0이었죠. 4.0. 풋 고가를 딱 찍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니 4.15라며. 그러니까 한 3틱 정도는 여유를 주는데 중요한 핵심은요. 이 풋이 얘 4.15로 여기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은 선물, 뭐 이제 콜 매수겠죠. 선물 상방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여기를 딱 찍고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기 뚫기 상당히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뚫을 수도 있겠죠. 자, 뚫었을 때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10중에 10중 8구라고 하죠. 10중 8구 다 맞고 부러집니다. 다 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야, 네가 얘기한 대로라면 3.3이면 여기도 3.3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3.3이 지나갑니다. 4.15에서 아니 언제 그걸 3.3이 콜만 봐야 되고 풋만 봐야 되고 언제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3.3이 있어요. 왜 여기서 3.3에서는 진입이 안 되는지, 왜 여기를 그냥 3.3을 맞고 안 튀기고 왜 밑으로 꽂았는지는 요 큐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에는요 프레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요런 것들, 요건 뭐죠? 요건 2차원 프레임입니다. 2차원 프레임 뭐죠? 자기 위아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CP 프레임도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따가 이 쉬는 시간 지나서 이 프레임 맞아서 움직이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CP 프레임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CP 프레임이. CP가 왜 움직입니까? 그죠? 상수죠, 상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1월 9일날 생긴 가격 가지고 상수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CP 프레임 움직이죠? CP 프레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착시 현상을 하는 겁니다. 시가 갖다 놓고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가가. 반드시 처음에 옵션이 열려서 반드시 찍는 곳,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넓게 한번 볼게요. 누누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들 아직도 이해하시기가 되게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콜 CP는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프레임을 이렇게 갔다가 같이 에스컬레이팅을 하는 거죠. 같이 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같이 움직이고. 하여튼 얘는 뭐 어차피 이 상수 얘는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그럼 시가가 이제 움직이겠죠. 시가가 움직입니다. 이제 점선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가는 콜이건 푸시건 마찬가지로 가장 유력하게 첫 번째 부딪히는 누굴 것 같습니까? 얘입니다. 얘. 자기 행사가건 다른 행사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예전에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순진하게 자기 행사가만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는 조금 볼륨을 조금 이제 올리셔서 수준을 조금 이제 높게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얘 먼저 봤습니다. 이게 꼭 같은 행사가 아닐 수도 있죠.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면 시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저 콜의 경우엔 아마 같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행사가만 올라갈 뿐이지, 그죠? 행사가만 올라갈 뿐이지 시가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그죠? 247 행사가가 비슷하게 250 행사가로 가서 탈바꿈했을 뿐입니다. 자기 옷만 갈아입고 또 CP 프레임하고 또 맞붙는다라는 거죠. 얘가 맞붙습니다, 다시. 반드시 여기 찍고 갑니다. 뚫고 안 뚫고 그 다음 문제고, 물론 우리의 기대감 아마도 맞고 부러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저희의 이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이죠. 10중 8구는 맞고 부러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얘만 갑니까? 얘도 가죠. 얘도 갑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얘는 밑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죠? 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맞고 튀깁니까? 안 튀기죠. 왜 안 튀길까요? 훅 갑니다. 얘처럼. 자, 얘가 지금 3.3 부근이, 이건 제가 따로 표시 안 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단 한 번의 튀김도 없이 그냥 확 내려 꽂아버립니다. 이 선물을 치면 상방으로 확 갔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3차원 프레임이 없어서입니다. 자, CP 하나만 열심히 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가 하나만 열심히 막 나만 위아래 고점 저점을 찍을 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서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막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걸? 못 보죠. 못 봅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한다?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기계가. 가격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감각적으로 뭐 어떠한 그 감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거 아니면 DD로 다 받아보셔야 됩니다. DD로 다 짜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장치입니다. 아주 간단한 조작입니다. 뭐 대단히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지금 보셨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시가가 가져진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이 여러분들이 시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시가 조정 못 해요. 여러분들 시가 조정 절대로 못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시가를 거기다 갖다 맞춰 놓는 거죠. 자, 여기엔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장을 더 위로 더 뽑을 건지 아니면 밑으로 꽂을 건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왜? 이러한 애들. 여기에서 안 튀긴 이유? 이게 충족이 안 됐으니까. 이게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단순한 이유예요. CP만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맞고 튀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레임이 동시에 딱, 쫙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CP 말고 뭐 어떤 거 봐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시가 보셔야 됩니다. 시가. 자, 그러면 시가도 맞고 튀긴다는 겁니다. 초반에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도 맞고 튀기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 3차원 프레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내용이 좀 많고 일단 중요한 건 이러한 CP라든가 이런 뭐 월고월저 그런 거 있겠죠. 경계가도 있겠고요. 그러한 이제 아직은 이제 공개를 안 한 그러한 수치들의 부분에서 시가가 딱 대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초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때로는 그러한 과감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에서 판을 상방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방장으로 할 것이냐를 어느 정도는 얘네들이 짜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옵션은 정해진 길을 간다를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가보는 겁니다. 거꾸로 옵션은 정해진 길을 간다. 그러죠. 정해진 길을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아까 CP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점선을 볼게요. 여기서는 안 걸린다면서요. 그죠?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혼자서 독야 청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뭐랑? CP일 수도 있고. CP가 얘만 있나요? 얘는 콜도 있겠고요. 풋도 있을 겁니다. 그죠? 풋 CP, 콜 CP 다 있을 겁니다. 걔하고 얘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가라고 있습니다. 맞고 튀기는 거. 그건 이제 3차원 프레임이고. 중요한 건 얘가 수치로만 감각적으로 이러한 가격들을 모른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월전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좀만 더 성의를 가지시고 데이터를 모아 놓으시면 월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왔는지 일반적으로 2.2에서 2.4 정도까지 왔는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왔으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저점은 여기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당연하죠. 공부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더 배우시라고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단순히 요 수치만 가지고 나는 들어가기가 조금 불안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뭐 충분히 그런 우려감은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금 정도의 이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 부분에서 진입은 요 정도에 맞추시고,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오픈이 된 상태, 전술입니다. 그냥 매매 테크닉이에요. 여기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장 딱 시작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장 초부터 이 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장을 끌고 갈 건지 어떤 거를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치를 알려드리면 3.3과 4.1이라고 했죠. 얘네들 근처에 있는 게 4개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걔네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걔네만 죽으라고 보세요. 그냥 걔네만 죽으라고 보세요. 반드시 고점 저점 찍습니다. 폭을 아주 어이없게 7포인트, 8포인트 상승 하락시켜가지고 이렇게 찍지는 않겠죠. 물론 찍을 겁니다, 아마. 행사가를 엄청나게 달리해서.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얘를 꼭 보시고, 요 정도 수치를 오는지, 위쪽에 콜과 풋 움직이는 고점, 저점을 다 확인을 해보세요. 내일은 얼마 갖고 왔습니까, 내일은 얼마일까요? 걔네 위아래 CP 중에서도 얼마? 2.42. 오늘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내일은 오늘 방송 듣고 내일 매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치 2.42. 콜이건 푸시건 2.42 부분 유심히 보세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장은 조율할 겁니다. 아마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상태라면 이 수치가 상당히 고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맞고 튀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옵션에는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옵션이 움직이는 규칙. 한간에는 기본적인 추세로 쫓아가서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어디에서 맞고 튀길지,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올지, 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요. 자, 잠깐 더워서 위에 상의를 좀 벗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전 전략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장전 전략 전에 큐브 잠깐 저거 한번 봅시다. 큐브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무기를 한번 다듬어 봅시다. 그 무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 전쟁터에 나갔었을 때 총의 역할을 하겠죠. 총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번 주에 DD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때도 DD 설명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러한 큐브가 있습니다. 얘가 업 앤 다운 하고요. 레프트, 라이트로 시프트를 합니다. 얘를 CP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쟤는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랑 맞고 튀길 겁니다, 아마. 얘랑 맞고 튀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아래 양옆에 막 맞고 튀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만 알고 매매를 하시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폭도 다 안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여기 내려오는데 얘가 내려와서 맞고 안 튀기고 얘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콜이 똑같이 줄어드니까 줄을 때 여기 부분이어서 맞고 튀기는 걸 여기서 미리 맞고 튀길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형태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기다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있어요. 얘도 위아래. 그죠?
앞쪽 포워드하고 백으로도 앞뒤로도 움직이고요. 위아래도 업앤다운을 하고 양옆으로도 시프트를 합니다. 얘랑은 맞고 튀겨요. 탁탁 탁탁 맞고 튀깁니다. 이렇게. 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월저가 있을 겁니다.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는 CP 프레임하고 월저가 맞았을 때 아마도 이쯤이겠죠. 아마도 아마 요면 여기서 맞았을 때 딱 아마 맞고 튀길 겁니다. 뭐 그림 잘 그리죠? 이해하시기 편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좀 미리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맞고 튀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점점 경우의 수를 조금씩 맞춰나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경계가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서로 얘도 이제 맞고 튀기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일 이상적인 거, 그죠? 자, 요거는 일례를 들어드는 겁니다. 이거 얘네만 세 개만 자꾸 쥐어 짜세요 할 뜻이 아니고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치가 막 올라가고 뭐 물량에 나가가지고 내리꽂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규칙대로 프로그램이 돈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랑 맞고 그러면 여기 이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위아래로 포워딩 백으로 그 다음에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렇게 딱 맞았을 때 요점 오면 거기다 대고 때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죠. 거기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죠. 뭐 매수가 됐건 매도가 됐건 그때에 따른 어떠한 그 해당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찬스 중에 하나가 뭐 어떠한 그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2.2 같은 거. 그렇죠? 2.5는 안 되지만 2.2 같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요 큐브 자체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CP 왔으니까 들어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일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그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다시 한번 제가 하도 그런 부분에 폐해를 많이 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있다면 얘가 여기를 맞고 안 튀긴 이유는 얘가 와서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글지글 하긴 하겠죠. 그냥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만 결국 뚫고 왔던 이유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주어서 그런 겁니다. 즉 이러한 프레임하고 같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요 두 개만 맞고 튀긴 거예요. 얘는 단순하게 얘가 올라올 때까지는 요 세 개가 예를 들어 세 개입니다. 이렇게 쫙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FX 마진이라든가 이 해외 선물 같은 거 S&P 500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 장치들을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셔야지 당연히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진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지금은 분위기가 매수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수치를 쳐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장전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장전의 매매 전략 수립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날 얼마나 흔들지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기다리겠다. 어디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 등등을 처음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무턱대고 가만히 있어봐. 왜냐? 차트 열리는 순간 들어가고 싶습니다. 차트 열리는 순간 갑자기 쫙쫙쫙 위로 뽑아보세요. 아마도 초보자분들 중에 10분 중에 6분 이상은 진입합니다. 그죠? 초반에 딱 하다 올라가는구나. 오늘은 상방인가 봐. 그러다가 뭐 운 좋으면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진입 환자가 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처음에 어디를 노리고 들어갈 것이 어디 치면 들어가겠다라고 작전을 짜자는 겁니다. 자,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 이미 알고 있는 수치를 이용을 해서 기다려 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수치 몇 개를 놓고 한번 무덤을 파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시가는 어디서 생긴지 모르죠.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시가가 어디 생긴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면은 아마 우리는 재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가는 어디 생긴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시가 먼저 생기기 전에 상수 애들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몇몇 체크 포인트 먼저 잡아봅시다. 가장 부지런한 거 뭐죠? 가장 부지런한 거 야간 종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간 매매를 하시면 야간 종가가 제일 유사한 곳으로 갈 겁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변혁이 있지 않는 한, 크게 변혁이 있지 않는 한 아마도 5만 원이겠죠. 옵션 가격 5만 원 그 이상으로는 아마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야간 매매 혹시 하시는 분들은 주간장 종가, 그죠? 주간장에서 어디서 끝났나 어디서 딱 찍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상수 움직이지 않는 숫자, 정해진 숫자겠죠. 첫 번째 뭐 CP가 있겠죠. CP가 있을 겁니다. 자, CP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상대 CP가 더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마추어 같이 왜 그러세요, 그죠? 이제 같은 행사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행사가 어디 먼저 보느냐? 등행사가가 있겠죠, 처음에. 당연히 그건 기초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위아래 하나씩은 다 보셔야 됩니다. 위아래 하나씩 뭐뭐 보는지도 이제는 하나씩 그 부분은 통계를 내보셔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등행사가가 있고 그 위아래 CP를 다 눈에 놓고 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콜의 경우에 상대 풋 봐야겠죠. 풋CP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월저가 있겠죠. 그죠? 먼슬리 로스트 플러스니까 뭐 월저라고 할게요.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표시는 합니다만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월저와 이 CP와 경계가와 얘네들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옷만 갈아입었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애라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서 보면 제가 CP고요. 여기서 보면 경계가고 저기서 보면 월저고 모양만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이제 월고도 더 중요합니다만 같은 숫자를 가지고 서로 이름만 바꿔가면서 다른 애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결국은 마무리가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경험적으로 하나씩은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상을. 만약에, if겠죠. 만약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혹은 뚝 떨어졌네? 그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사실 이렇게 조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조금 더 넓게 그려야 되는데, 칠판이 너무 좁고, 조금 이제 조밀하게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조밀하지가 않아요. 갈 때는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찍고 갈 때는. 처음에 장 시작하자 쫙 올립니까? 아니죠. 따다다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혹시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이 가까이 있는 중요한 수치를 다 찍고 갑니다. 옵션들이. 차차차 찍고 가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 못할 뿐입니다. 나중에 DD를 받아보시고, 이거 왔다 갔네라고 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상당히 조밀한 부분이라면요. 한 방에 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다 찍고 갑니다. 이것도 옵션의 규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매매 전략도 한번 짜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아유, 내가 저거 뭐 세팅 먹으려고 내가 저걸 하나? 예, 그럼 뭐 그냥 더 나중에 깊게 보시는 방법. 일단 중요한 건 장 시작 전에 대충 얼마에서 내가 잡고 들어가겠다라는 작전을 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시가 여기서 얘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입니다. 뭐 1번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고 2번 시작해서 3번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시작해서 얘네들을 다 선물 매매하신 분들, 뭐 당연히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더 편하죠. 이 수치 딱딱 찍었을 때 팔고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물일 경우엔 좀 다르겠죠. 선물의 경우엔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이제 해 놓으셔야죠. 아, 선물 이쯤에서의 시가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252다. 아, 얘가 그러면 대략 이쯤이, 얘가 계산해 봤더니 254.2더라. 그럼 2.2 나가는 거죠? 그럼 얘입니다, 얘. 고점을 여기다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에 상방으로 가게 되면요. 처음에, 아니, 뭐, 또 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미리 여기서 다 계산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진폭, 아마도 2.2니까, 아마도 여기 얼마요? 뭐 250.0이라든가 249.8. 여기다 하고 딱 대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찍을걸? 놓고 기다리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매매를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 무덤을 파고 딱 또아리를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 쓰는 게 그 조준사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은 한번 지나간 자리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노리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이겠죠. 뭐 상당히 개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위, 아래 예상되는 데를 먼저 찍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면 시가 어디서 시작하고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CP라든가 월조 요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교함은 좀 더 다르겠죠. 정교함은 좀 더 다릅니다만 요 부분 가지고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P 자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될 이유가 이 어떠한 그 공부를 하셔야 될 어떤 당위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내용 숙지를 하시고 이 장 매매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판을 짜놓고 매매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이 어디에서 수치를 이미 알고 있다면 거기만 딱 대놓고 노리시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 매매 전략 수치 그 부분을 제가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그게 공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공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온 거고 그 수치 거의 다 찍었죠. 고점 저점 제가 뭐 대단해서 그 찍은 게 아니고 그거만 노리고 계세요. 그냥 그 수치만 노리고 계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아래로 2.2포인트를 흔들었습니다. 내일 2.42 찍는 위아래 아마도 세 틱 정도 여유 된다면 2.39 정도 될 수 있고요. 아마 근데 프리미엄이 빠져서 2.39가 더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2.45도 있겠죠. 그죠? 위아래로 약간 흔들림은 좀 있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들만 두툼하게 끌고 가신다면 그쵸? 얘가 선물지수로 대략 얼마면 여기에요. 여기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절대 그냥 못 지나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까지 딱 갖춰져 있습니다. 이른바 프레임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큐브 위아래 움직이고 전후 좌우 위아래 움직이는 큐브까지 딱 맞춰질 정도의 실력까지 되시면 그죠? 어마어마한 수익은 뭐 걔네 능력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전처럼 쉽게 이제 잃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니까. 그쵸?
죄송한 분들 막 들어가셨죠? 막 들어가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분석을 하시고, 아, 포지션이 외국인이 어디에 와 있고, 뭐, 지금 뭐 MAC도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옵션 시세표 있죠? 그거 이렇게, 이 HTS 여셔가지고, 얘네 해당되는 수치만 나온 데만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콜 저점이 콜고, 그죠? 풋죠, 역시 고점이겠죠. 콜 저점은 역시 선물 저점이겠고, 풋 고점 얘 찍고, 똑같은 부분이 계속 얘랑 5.3이요. 좀 멀리 있는 애죠. 얘는 좀 멀리 있는 애. 요 두 개 한번 보시고 내일 매매 한번 진행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셔야 될 거, 장 전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장 초반의 방향. 아까 보였죠? 그 수치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수치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 초반에 얘를 딛고 시작을 하는지 얘를 밑에서 시작하는지. 사실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 초반에 아주 기초 교육은 등가만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등가만. 근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까지는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행사가의 이런 부분 것까지 이제 왜 4.15냐 부분은 아까 살짝 넌지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아래 부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잡아내는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통계로 계속 뽑아내세요. 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막 뽑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수치를 딱 잡아서 말씀드리면 얘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얘 위에서 시작하는지. 만약에 반대 경우 생각해 봅시다. 반대 경우 얘 풋 255가 시가가 처음에 스타트를 4.5 위인 4.2에서 시작했으면 그날 매수 보면 죽는 겁니다. 그날은 하방장이에요. 풋이 계속 얘를 딛고 쭉쭉쭉쭉쭉 일어서겠다는 얘기죠. 풋이 아마 조만간에는 그렇게 장이 갈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예측은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 뭐가 한다? 시가가 어디에서 차를 대놓고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같이 늘 말씀드렸던 어제도 맞고 한 달 전에도 맞고 오늘도 맞고 그래야 내일도 맞겠죠. 이 말씀드린 중요한 수치 바로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초반에 장갈림 있죠. 이 장이 초반에 이제 장이 움직이는 것들 승부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추방가가 나왔습니다. 추방가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자, 어느 지점이었을까? 보겠습니다. 하방 추방가, 추방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그래놓고 추방가를 깨버렸습니다, 얘가. 추방가를 깨고 하방으로 물어 가기는 갔습니다만, 보통, 이제, 사실 이거 뭐 원회라고 보기 좀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때 추방가가 나왔었죠. 이러한 케이스 때. 즉, 평상시에도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추세방어가겠죠. 그래서 추세방어가 제가 혹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콜 추세방어면요. 콜 저가가 임계선입니다. 그 임계선이라고 하면 이 손절 범위겠죠. 그리고 만약에 풋 추방가 즉 이 하방 추방가면 풋의 저가가 그래서 혹시 제가 아직 제가 강의하는 걸 못 봤어요. 아직 못 봐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분이 질문을 올려주신 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질문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릴게요. 상방추세방어가는요. 상방추세방어는 콜의 저가가 임계선입니다. 손절 부분은 거기에요. 거기 부분 무너지면 나오는 겁니다. 대신 거기 부분 타고 가면 길게 장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하방추세방어는 풋의 저가가 이 마지노선입니다. 거기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왔죠. 오늘도 이 지점에서 이 하방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자,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첫 번째, CP 프레임. 그죠? 첫 번째, CP 프레임이 나왔고, 두 번째, 하방 추세. 그죠? 하방 추세. 기본적으로 그렇게 옵션이 가지고 움직여주는 수치만 가지고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늘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략 이제 오늘까지는 약간 이제 이 개괄적인 내용들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이라 함은 각계 전투란 얘기죠. 이제 각계 전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공개 수위는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 장 초반부터 뭘 보고 어떻게 들어가서 장 중간에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나오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총론은 다음 주 맨 총 마무리 시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어디서 시작하냐, 언제 들어가냐는 거죠. 사실 이 선물 옵션 매매는요, 약간의 과감성도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가 안 돼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매매를 하실 정도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느냐? 바로 저렇게 신호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름대로의 손절폭을 접어놓고 바로 들어가세요. 효과 분명히 다릅니다. 초반에 장 5분 전에 바로 장 갈립니다. 바로 처음부터 찍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규칙. 처음에 옵션 시작했을 때 저런 수치들 CP하고 월저 이런 수치 있었을 때 어디 먼저 다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운데 다 찍고 가는 것들 다 확인하시고요. 근데 고저점의 예측, 그죠? 언제 한다? 장 전에. 아, 대충 여기 2.2 정도 위아래 벌려놓고 여기구나. 아, 그림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 다음에 CP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건 참고 또 참으시라는 겁니다.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참지 못하시고 계속 잦은 진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약간 이 각계전투적인 이런 이제 실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특히 귀한 시간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 역시도 이 시간 내주신 거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마무리 시간을 또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